네, 미국과 국내 증시에 지금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게 이제 관세 이슈겠죠. 이 관세 이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지실 텐데요. 오늘은 쿼터백 자산운용의 심연수 CIO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전문가분들이 미국의 관세 이슈가 그래도 조금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심연수 CIO께서는 지금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수입 물가 상승 그리고 이 소비 위축에 대한 부정적 상황, 결국 이런 부분들이 증시 변동성을 높게 유지시킨 특징이 있었는데요. 다만 지난 4월 8일 저점 이후로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각각 10%와 15% 가까이 반등을 하면서 연초 이후 하락폭이 지수별로 5에서 10% 수준까지 좁혀졌다라는 점은 꽤나 어떤 긴장이 일정 부분은 좀 완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긴장이 좀 완화됐다. 그러니까 정점을 찍었다. 뭐 다르게 표현하면 또 그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미국의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네, 이 관세 정책이 굉장히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켰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로이터가 취합한 이코노미스트들의 2025년 그리고 2026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 3월 초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 이상에 있다가 지금은 1% 초중반까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희망적인 시나리오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주요 무역 상대국과 원만한 합의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현재의 불확실성이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심리적으로는 경기에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실제로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느냐 이걸 텐데 미국의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 혹시 수정이 좀 되고 있는지 이른바 이익 추정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 기업들의 경기 불확실성 관련 우려는 꽤나 커졌다라고 지금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좀 흥미로운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매 회계 연도에 대한 S&P 500 구성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우리가 네네. 가이던스라고 부르죠. 이 가이던스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2025년 올해 회계 연도에 대한 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한 기업들의 비중이 지금 15%입니다. 말하자면 이 데이터가 취합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다만 이렇게 낮아진 가이던스 상향 기업 비율이 실적 하향 기업 비율이 늘었다라기보다는 유지에 해당하는, 지금 화면에서는 회색 영역에 해당하는 유지에 해당하는 기업의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 마지막에 이제 폭을 저희가 확인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래프가 나가고 있는데 빨간색이 상향이 아니라 하향이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향은 도리어 줄고 네네. 그리고 상향도 줄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지하는 폭이 늘어난 거다 이렇게 보니까 이걸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다들 관망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맞습니다. 해석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분기 실적 지금 막 발표들을 하고 있고 이제 중간쯤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실적 미국 기업들을 점검해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네, 지금까지 S&P 500 구성 기업의 40% 정도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전체 기업 중에서 75% 정도가 시장의 기존 예상을 상회하는 이익을 발표를 했고 특히나 이 시장을 주도하는 헬스케어나 기술주 관련 기업들이 시장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한 비중이 꽤나 높았습니다. 말하자면 현재까지 이번 실적 시즌의 흐름은 긍정적이고 물론 이 관세 이슈 등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 전이기 때문에 직전에 보여드린 차트처럼 기업들이 실적 전망에 부정적으로 변하기보다는 다소 관망하는 흐름에 더 가깝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가 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관망은 하고 있는데 1분기까지는 본격적인 관세 부과 전이니까 그래도 실적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고 그럼 실제 2분기부터는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약간 관망이라는 거는 시장의 눈높이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떨어질 때 만약에 좋아지면 이건 주가는 확 오르는 거고 맞습니다. 떨어졌는데 실적도 같이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주가는 하락하는 거고 이렇게 시장은 반응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시장에서 이 네. 물가 상승 그리고 경기 침체 이 두 가지가 같이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가격을 매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채권 시장에 반영된 향후 2년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 증시가 고점이었던 지난 2월 19일 한 3.2% 수준에서 현재는 2.8% 수준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네. 또한 말하자면 이 채권 시장에서는 아직 이 관세 관련된 이슈가 좀 구조적인 물가 상승보다는 일시적인 이슈로 해석하지 이슈로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 정크본드와 안전자산인 국채 수익률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는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 자체가 현재 4월에 급등한 다음에 아주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30년 동안 살펴보게 되면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5% 이상으로 벌어졌을 때 리세션이 공통적으로 시작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4.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3% 중반까지 좀 진정이 됐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현재는 시장이 어느 정도의 안도를 찾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그나마 좀 축소된 거는 시장이 좀 안전을 찾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하나 더 해석할 수 있다. 이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진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줄어드니까 그나마 좀 낫다 이런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건데 아까 뭐 다들 관망하고 있고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은 2분기 실제로 이 관세 영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미국과 한국을 나눠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미국 대응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 미국을 좀 먼저 살펴보게 되면 최근 2개월 동안 시장이 급등했다가 또 이제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의 심리에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급등하는 날은 좀 내가 좀 담아놨어야 되나, 또 이제 급락하기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줄여놨어야 되나라는 이런 이 타이밍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아지게 되는데요. 제가 이 미국 주식은 다른 자산과는 다르게 투자를 할지 말지라는 이런 선택적인 투자 대상보다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야 될 좀 필수 투자처 관점의 성격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숫자를 좀 보여드리면 지난 35년간 이게 거래일로 따지면 한 8,800일 정도의 거래일이 되는데요. 1990년 이후로 나스닥 지수가 35년 동안 41배 41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타이밍을 잡으려고 시도하다가 이 8,800일 중에 딱 5일 가장 일간 상승률이 높았던 딱 5거래일만 우리가 시장에서 벗어나 있었다라고 한다면 누적 성과가 41배에서 24배로 줄어듭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투자 대가들이 타이밍을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량한 자산을 보유하되 시장에 오래 머물러 있으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시장을 떠나는 비용이 굉장히 혹독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해석하면 투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까 4일간의 급등할 때 들어와 버리면 나중에 하락할 때 팔게 되면 또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장기 투자는 알겠는데 이게 35년간 들고 있는 것도 힘들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 알긴 알겠는데 실행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그럼 어떻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우량 자산이라면 좀 담아놓고 느긋하게 기다리자라는 말씀이시고 국내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내의 상황은 지금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특히나 수출의 중요도가 큰 우리 경제에 꽤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그 미국 그 경제 성장률 전망 수정에 대한 숫자도 좀 보여드렸는데 한국은 지금 올해와 내년에 경제 성장률 전망이 2% 근처에서 특히 올해는 1% 초반까지 하향 조정이 됐고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코스피 지수가 미국이나 일본,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 증시들 대비해서 지금 연초 이후 성과가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꽤나 상위권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마 보고 계실 텐데요. 저는 두 가지 정도에 주목을 해서 지나치게 국내 증시를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첫 번째는 이제 지금 경기에 대한 그 특히 반도체를 위시한 주요 산업들의 사이클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 이 하반기로 갈수록 이 사이클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아마 익히
파악을 하셨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가 재작년에 시도했던 이 밸류업 정책 등의 이 호재가 가시화될 경우에는 한국 증시에 대한 레벨업 기대감은 특히나 해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크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쿼터백 자산운용의 심현수 CIO와 오늘은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